오늘의 주제는 돌연변이 변종 대 백신입니다. 변종이 기존 백신의 면역을 개발할 수 있기 전에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람들이 예방을 접종하냐 하는 경주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말씀하실 두 분의 연사님은 여기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니랍 샤 박사님,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겸임 교수님, 다니엘 터너 로베러스 박사님은 코로나19 대처하기 위한 라틴계 연합의 창립 회원이십니다. 저희는 또 두 분의 새로운 연사님을 환영합니다. 델리 펜 박사님은 UC 데이비스 보건학 임상 교수입니다. 그리고 킴 로스 박사님은 UC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전염병학 및 역학 및 생물통계학의 교수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연사에 대한 경력 및 또 바이오하고 관련 정보, 연락처 정보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채팅창을 활용하셔서 질문을 입력해 주십시오. 각 연사님 발표 후에 우리 사회자가 몇몇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듣고 또 시간이 발표 끝에 모든 연사님 발표 끝에 시간이 남으면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통역사는 제키노와 오스카 알테타입니다.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동시 통역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컨퍼런스 또 코디네인 필라르 마레로, 수니타 소랍지, 타뉴 헬리, 또 앤토니 에드빈큘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회자인 수니타 소랍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뉴랍샤 박사님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인데요.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님인데요. 이분께서 지금 집단 면역에 갈 수 있는지 변종 B117이 지금 이게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장식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합체로 1억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미국의 7,500만의 인구가 최소한 한 번의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이정표에 대해서 기뻐해야 하지만 또 아직은 축하할 때는 아닙니다. 그 바이러스 변종은 지금 어떤 진화하 자연 선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바이러스 입자가 더 많을수록 우연히 지금 하나의 바이러스 파티클이 약간 다릅니다. 이 나머지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그 변종은요, 저희가 보았던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가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나 두 개의 바이러스 파티클이 약간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백질이 변한다든지 이런 쓰레. 그 바이러스 입자가 다른 바이러스 입자와 약간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화하고 또 자연적인 선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더 빨리 감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거에 또 접촉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악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많은 그런 압력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바이러스 입자가 빨리 공격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선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감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우리가 사람들을 보호하냐 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접종을 해서 그런 후에 또 이 지역사회의 질병의 수준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감염률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그런 환경입니다. 미국과 또 다른 나라예요. CDC 질병통제국도 영국도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바이러스 변종이 어떻게 감염되냐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요. UK는 첫 변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게 다른 그런 코로나 백신 좀 다르다고 하는데 아직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일단 그런 변종이 조사된 다음에 3단계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다양한 그런
그 우려사항, 관심도, 그런 다음에 그 아이 결과입니다. 이런 것은요, 이게 중요한데요. 일단 그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관심 대상.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여러 감염을 가져왔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또 급증을 자아냅니다. 이런 그런 제네틱 시퀀스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더 감염률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감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또 백신으로부터 또 벗어난다든지 테스팅이 그 변종에 별로 효과를 안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질병통제국에서는 세 개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여러분이 들었거는 P2입니다. P2 변종인데요. 저희가 지금 나라나 뭐 지역에서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P2 변종이 뭐 브라질에서 시작이 됐다 하는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실제 거기서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P2는요. 이런 위험률, 치명률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면역을 받는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위험률에서는 좀 낮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을 보이는 변종은 지금 우려하는 변종으로 올라갑니다. 우려 대상의 변종은요, 이미 더 감염률이 높다고 입증이 됐고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치료가 이 변종에 좀 유효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면역력이 약합니다. 하나의 코비드를 감염한 사람은 또 이런 새로운 변종의 이 우려 대상의 변종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5개가 있는데 우려 대상의 변종이 질병통제국에서 추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게 B117 변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요. 지금 초기에 연구 자료를 보면은 이것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이 한 50% 빠르다고 합니다. 이 원래의 그 변종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이것은 더 많은 또 치명률을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60 내지 70%의 사망률이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 바이러스에 비해서요.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요. 파이저하고 모데나 백신 또 이 항체는 약간 낮은데요. 이 B117에서요. 이 전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것도 좀 취약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옥스퍼드 애스트라제니카라든지 노바 백신에 대해서 유효성이 있는데요. B117은 약간 좀 치명적이고요. 좀 빨리 감염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의 백신이 다 커버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그 우려 대상입니다. B1351인데요. 1351입니다. 이것은 또 파이저 백신의 유효율을 한 8, 9배를 줄여주고요. 또 모더나 백신에서는 한 6배 정도 줄여줍니다. 또 에이지 백신은 좀 유효성이 없습니다. 뭐 한 10% 정도 유효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 90% 유효성이 있고요. 파이저는요. 그리고 J&J 또한 60% 미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효합니다. 또 B1은요. 어느 정도의 그런 있냐? 파이저나 에서는 정확하게 P1 그 변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치명적인지 아직 모릅니다. 또 하나는 1427, 1429인데요. 이것 또한 또 전염률이 좀 올라가고 지금 항체가 좀 낮춰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려 대상의 변종입니다. 이 다음 수준은요. 우리가 아이 컨시퀀스라는 그 높은 치명 결과를 가져주는 바이러스인데요. 이것은 좀 더 입원율이 높아고 또 사망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종은 뭐 백신 또 항체라든지 돼서 현재까지 어떤 변종이 이걸 맞추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아주 높은 결과를 가져오는 변종에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저희가 이제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백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또 제가 그 J&J와 다른 그런 백신을 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또 프로틴이 변화가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잘 공격을 할 수 있는지. 또 멀티 베리언트가 있습니다. 독감, 우리가 백신처럼요, 독감 백신은 실제로 여러 다양한 유형의 바이러스를 합친 것입니다. 또 독감의 그런 리스트레인인지 그런 어프로치를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택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Dr. Shah. 감사합니다, 셰 박사님. 첫 질문은요. 제가 가진 질문은 그 집단 면역은 실제로 어떻게 보이고 저희가 언제 그 시점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훌륭한 질문인데요. 그 집단 면역이라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면은 아마 그 인구의 60 내지 70%가 이 여러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었는데 면역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보호를 받게 된다면은요, 어떤 호스트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런 바이러스가 성장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또 이미 우리가 한 12개 주에서 그 제한 활동을 풀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한다든지요. 놀랄 게 아니죠.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공중보건에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됐습니다. 감염을 줄여준다고요. 또 감염이 된 사람들이 더 많다면 변종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 접종을 받냐 에 대해서요. 60, 70% 이상을 받아야지 집단 면역이 되는데 어떤 백신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수준까지 된다면 우리가 취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노인분들은 이제 보호가 되었습니다. 한 인구층이 좀 유효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 집에 갇혀 있는 노인들이었는데 약한 사람들, 지금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서 나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병원에 갈 수 없다든지 백신 접종에 등록도 못했다든지 2주 전까지요. 그 집에 있는 백신 접종은 12%였습니다. 아주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백신으로부터 보호가 안 된다 사람들, 아니면 집에만 있고 밖에 나오지 못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만 됩니다. 또 자녀의 애들에 대한 또 실험하는데 고등학생들이 백신을 받고요. 올해 가을까지는 아마 고등학생들까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백신 접종을 받느냐에 또 달려있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채팅창에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 백신요. 내년에 또 받아야 되는 백신입니까? 지금 현재의 그런 그 변종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백신대 변종입니다. 현재는 아무런 변종도 주요 백신을 해서 지금 지지를 않았습니다.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 접종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 또 매년 우리가 독감 백신처럼 또 코비드 주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인이 전체 받는다면은 집단 면역이 되겠죠. 하지만
또 굉장히 빨리 접종이 됩니다. 근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요. 비행기에 탄 사람들을 또 감염을 받는다면은요. 70%만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그게 또 이런 감염이 또 다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 대한 경주입니다. 바이러스는 국경도 다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전 세계인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필라 모레레가 질문을 했는데요. 필라 마이크를 켜서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제가 알기로는요, 3차, 4차 백신 감염 급증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이 지금 또다시 많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제 나라 페루, 베네수엘라는요, 또 많이 급증입니다. 저희 오빠도 그렇고 친구도 감염이 됐고 친구의 아내도 감염이 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람이 값인데 지금 이런 많은 나라에는 백신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요, 지금 그런 대로 잘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하지만 많은 나라는요, 백신 접종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세네카 백신 좀 멕시코에 보내고자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냥 쉽게 비행기를 타고 어디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보호를 받기 전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우리 모든 이웃 인접 국가를 다 보호해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국경에 무시합니다. 이건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주를 하고 있죠. 얼마나 빨리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나쁜 변종이 또 나타나서 감염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첫 번째 접종, 두 번째 접종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그런 변종, 하이 컨스퀀스, 큰 위험이 있는 그런 백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변종으로부터. 그래서 이 지구는 한 나라입니다. 큰 지구촌은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헨리에타, 흥미로운 질문을 있는데요. 질문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순이타. 이걸 보면은 아주 지금 바이러스가 많이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호스트를 줄이더라도 또 많은 호스트가 지금 또 생존율에 또 막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그 인텔리전트한 바이러스가 어디에 존재하고 그 바이러스 자체를 리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요. 우리는 항상 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발생을 하면은 반응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실제 그 바이러스 인텔리전스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어떨까요? 바이러스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룹의 입자입니다. 어디에 사는가 하면은 라이브하고 살아있고 죽어있는 그 중앙에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오랫동안 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녹이면은 그게 또 완전 치명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죽었냐 살았냐를 우리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진화적인 게 상당히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주 고지능성 바이러스라면은 그들이 마이크로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해서 그게 제네틱 그 뮤테이션은 지금 그 후자입니다. 하지만 100만 개, 수백만 개의 그 입자가 있다면요. 그들이 어떻게 다음 1000만 개, 또 1억 개를 생성한다는 것은요. 어떤 걸 하더라도 아주 조그만 또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아마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돌연변이가 또 이렇게 그 프로틴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바이러스 입자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아주 지능적인 그런 바이러스인데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서 옮기는 건 알 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또 움직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또 우리 또 정책, 그러면 레스토랑 열고 또 많은 사람 모이는 정책,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게 그 우리 바이러스 지능성에 대해서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했는데요. 미라 카메리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설명을 요하는 것인데요. 미라 질문해 주시죠. I can ask. Oh, there Yes. you go. Hi. Thanks, Sunita. 안녕하십니까? 순이타 감사합니다. 시아 박사님, 지금 아마 제 질문의 반은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백신의 새로운 세대, 신세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백신이 완료되기 전에요. 언제 부스터가 소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요,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낙관론자라서 이 여러 돌연변이에 대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달 또 새로운 게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저희는 이 부스터 샷을 한 올가을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거, 현재 나가는 그런 거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가냐 하는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유효하냐 하는 것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다 첫 번째 백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 취약한 노인분들 또 모든 사람들이 일단 다 백신을 받아 접종을 하십시오. 뭐 여러분이 다 한 너다섯 명 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안 받았다면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룹으로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이걸 또 해외에도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백신 접종이 지구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하냐, 이게 또 우리가 필요합니다. Dr. Shah,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We very 오늘 much 이렇게 appreciate 참여해 that. 주셔서 We move 감사합니다. on. Next, we're going to 저희는 go 이제 a little bit 다음 in order to 박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달리 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유시 데이비스 박사입니다. 존슨 백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펜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요. 저는 뭐 또 면역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또 이런 면역학자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집단 면역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지역사회를 볼 때요. 지금 그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줄어들면은 집단 면역에 또 들어갔습니다. 바이러스 입자가 숫자가 줄어든다면요. 오늘보다 그것도 또 집단 면역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물이 막힐 때 어떻겠습니까? 그 주방 싱크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게 천천히라도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라든지 뭐 어떻게. 두 번째는 바이러스 자체인데요. 제가 이건 거에 하면은 백신이 어떻게 개발되고 또 면역 체계가 어떻게 바이러스랑 또 대항하는 데서 이 바이러스는 뭐 다른 바이러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또 지금 면역 체계에 아주 예측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 자체를 보면 또 mRNA 백신을 보면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 5년 전와는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mRNA 백신이 2020년에 개발된 게 아니라 2017년에 개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놀로지가 빨리 나온 것입니다. 뭐 그걸 제가 발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발표를 하실 때 제 화면을 보실 텐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I didn't go, so that's not good. Can you see my screen or no? 화면 보이십니까? Can you see my screen? Oh, Yeah. 화면 보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달리 펜입니다. 저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에서 보건학 임상 교수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에트닉 미디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슨앤존슨 코비드 백신과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주제와 어떤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게 CDC 웹사이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CDC 링크는 이 화면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데이터를 본다면요. 존슨앤존슨 백신은 67%의 유효성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중등도 중증을 보입니다. 이것은 14일에서 28일을 비교한 것입니다. 또 이상으로 J&J 입시는 14일 이후는 77%의 코로나19 중증을 보호합니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8일이 되면은 코로나19 중증도 85%를 또 예방을 하고 또 49일이 지나면 100% 코로나19 중증을 예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J&J는 또 93%의 입원율을 줄입니다. 또 75%의 사망률을 예방합니다. 10주가 된다면 J&J 백신은 지금 무증상 감염 75%를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J&J는 아주 약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작용이 아주 적습니다. 0.4%입니다. 위약과 동일합니다. 많은 숫자가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상관성이 없는 두 주제로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개의 그런 실험은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개의 실험은 그런 다른 바이러스 돌연변이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백신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연구를 비교하는 그런 효과는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이 모든 게 다 증상이 있는 코로나19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65 내지 95% 효과적입니다.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입원율을 다 줄여줍니다. 89% 이상 줄여줍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백신을 받은 환자도 코로나19로 임상실험에서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의 출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환자도 임상실험에서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J&J 백신은 전반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J&J 백신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한 번 접종하면 충분합니다. 접종받으면 여기는 또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간 이동일 아주 순송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것은 희석할 필요가 없고 재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백신은 그렇기 때문에 J&J 백신이 어디에 적절할까요? 일단 J&J 백신은 이동 팝업 클리닉에 아주 적절합니다.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죠. 또한 새롭게 설립된 백신 행정 장소에 아주 편합니다. 새롭게. 또 이것은 또한 지역의 비수도권에 아주 중요합니다. 냉동으로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장소에 아주 적절합니다. 이것은 또 사람들이 신속하게 다 백신 접종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고요. 이것은 또 원치 않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접종을 위해서 다시 오기를 원치 않은 사람에게 적절합니다. 주사 받는 걸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비수도권에 산다든지 이것은 또 지금 집에 갇혀 있는다든지 자주 이동하는 인구층에 아주 적절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월 11일에 발표하기를 저희의 행정부의 목적은 5월 1일까지 백신을 다 접종하도록 그렇게 자격이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파이저나 바이오텍, 엔텍, 모더나, J&J 백신은 여기 지금 우리 미국에서 제공하는데 이게 또 어떤 백신 분배가 좀 더 병목 현상을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다 역할을 발휘해야 됩니다. 의사나 간호사, 약사, 업계 또 정치적 지도자, 교육자, 자원봉사자를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가 다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이 캘리포니아 노스 스테이트 대학 공동체 백신 사이트에서 우리가 그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정말 이 합동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와 병원의 노력이었는데 어제 제가 3명의 선생님을 봤습니다. 저희가 3분의 교사에게 그 파이저를 또 모데나 백신 접종을 주었습니다. 저한테 아주 개인 감정했습니다. 또 3명의 이 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미국인들인데요.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 박사님. 제가 질문이 2개 정도 있는데요. 그리고 채팅창에 있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문서에 대한 좀 혼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카운티에 백신 접종을 받는 카운티에 거주해야만 합니까? 아니면은 원하는 아무런 다른 장소에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등록과 관련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최소한 저희 장소에서는요. 그 캘리포니아 티어 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은 정부에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규칙을 따르는데요. 또 백신 그 분배와 규칙이 따릅니다. 첫 번째는요. 성인 또 그 간병인들 노인들 또 그 외에도 65세 또 교사들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티어인데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등록 절차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마이턴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웹사이트 주소는 잘 모르겠는데 myturn.ca.gov입니다. 또 마이코비드 2가지 웹사이트가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서인지를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거는 상용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규제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2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닥터 펜과 닥터 샤의 저는 60세 거의 60세 된 여성인데요. 저는 지금 간질이 있습니다. 간질이 그걸 다시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제공해야 되는 것을 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펜 박사님 말씀해주고 샤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요. 그 가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이든 행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병통제국의 정책이 변경돼야 되는지는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통제국 CDC에서는 그 최근에요. 이 가이던스를 잘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좀 투명성 있게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5월 1일까지는요.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이 시간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지금 가능한 때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빨리 지금 이행이 됐습니다. 라스베가스에는 또 많은 또 여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소에서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런 백신 접종이 백신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아서 많은 사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순서가 아니더라도 그 티어가 아니더라도 펜 박사님, 자야 파트만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백신이 부작용이 있는지 저희가 압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백신은 1억의 미국인에게 이미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 답은 아닙니다. 뭐 심각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그 예비적인 피드백은 않습니다. 300만의 그런 접종이 받으면 그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1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 다 접종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미 들었겠죠. 우리가 단기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1년 미만입니다. 1년 이상이냐는 모릅니다. 우리가 뭐 5년 후에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가속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희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매니 오티코 질문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Yeah. So Manny asked, what can we do 매니, 저희가 이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펜 박사님. One at a time, I guess. So everybody needs to 모두 다 do their share. For example, 그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9일인데요. 21일에 저희는 joint effort to go to a underserved area. 그런 그 소외된 지역 사회에 가서 1,500명을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 백신을 저희는 지금 25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요, 그 카운티 규제와 이게 그 충돌이 돼서 연기가 됐습니다. 이 행사가.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점에는요, 의학적인 것보다 어떤 관리, 경영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의대에서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매니저는요, 뭐 100명 의사를 또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관리자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데니엘 터너 요베라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브리핑에 오셨다면 이분을 아실 것입니다. 요베라 박사님 나오시죠. Are you there? 여기 나와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가 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환영 감사합니다. 그 달리펜 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희 우드도 뭐 일부는 뭐 그 팬데믹 뭐 전염병 학에서 영향 그런 그 훈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시나리오, 이 관리 이런 급증에 대해서는 별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 전 연사님들이 말한 것을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또 재차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언제 집단 면역에 도달하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종종 이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언제 정상으로 돌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정상 활동으로 언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는지 그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는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어떠냐고 묻는다. 하지만 아무도 자부심을 확신감을 갖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은 일단 그 threshold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기에는요, 문제가 그 롤아웃이었습니다. 롤아웃이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것은 주정부, 카운티 정부에 따라다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연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연방 정부와 지자체, 주정부와 이게 좀 더 서로 잘 조율이 됐다면요. 메시지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그룹과 특히 흑인과 라틴계에서 소통이 잘 됐다면은 지금 문제가 좀 덜할 것입니다. 이제 문화적으로 적절한 메시지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또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리소스, 자원,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소외된 지역사회예요. 그런 이유에서 지금 라틴계, 그 라틴 연합이 지금 시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항하는 라틴계 연합. 그래서 저희가 그 리소스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자원을 공유해서 소외된 지역사회를 돕는 것입니다. 제가 또 그 다루고 싶은 주제는요. 디지털의 또 격차입니다. 디지털 소외, 디지털 격리, 또 디지털을 사용하는 또 이해와 활용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새요. 그 1대1에서 가상으로 바뀌었죠, 상황이. 그러면서 우리 교육제도가 채택을 했지만요.
그게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지만 교사들이 배우질 못했습니다. 화상 원격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요. 컴퓨터 경험을 있다면은 잘 하겠죠. 하지만 일부 교사는 컴퓨터 사용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 교사의 학생들은 그 원격 교육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또 원격 교육의 피해자는요, 소외된 지역사회의 사람입니다. 주로 흑인과 라틴계 지역사회였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또 없었습니다. 인터넷 사용도 없었고요. 뭐 신문에서 또 많은 집서 숙제도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인터넷을 받기 위해서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지적이 돼야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 그것이 상당히 그것은 이제 민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그 리소스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리소스가 이제 다 온라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직이 됐거나 또 실업수당도 온라인으로 서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음식이 배당되는 것도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백신 접종 등록도 온라인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민족 지역사회는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외됐습니다. 또 뭐 텔레의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지역사회 사람들은 계속 소외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공평만 계속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불공평은 지속될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올해에 따르면은 2,200만의 미국 노인들이 지역사회 그 집에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것은 65세 이상의 42%가 인터넷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룹에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이들이 그런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많은 리소스에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접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맥락에서 재정 관리, 정부의 보조, 질병 관리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티노 가족의 57%는 데스크탑이 밖에 가족 안 왔다 했습니다. 라틴계 가족은요, 백인은 85%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질병 코로나19가 시작한데도 40%의 라틴계 가족은 또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브로드밴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중보건에 큰 격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꼼빠네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전화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라틴계에게 다가갑니다. 노인분들이라든지요. 또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사람,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또 이민자들, 디지털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없는 사람, 또 이런 리소스에 또 등록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또한 왓츠앱을 채널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왓츠앱은 아주 흔히 사용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앱입니다. 그래서 라틴계에서 그래서 서로 문자 메시지를 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컴포넌트 그들의 온라인을 하게 되고 온라인 기술을 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신 접종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 그들은 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그룹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디지털 이해와 활용 능력이 있다면요. 아마 또 다른 직장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또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지털 이해와 활용 능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의 등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좀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백신에 대한 또 접종에 대한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주저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주저가요. 그게 이런 또 백신 접종의 불공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요, 그들이 어떤 그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이런 그룹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려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듣기는요. 그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함으로써 그들이 그 주저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많은
오보 또 틀린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또 화상으로 타운홀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 이런 타운홀에 다가가는 것을 또 가르쳐 줘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또 전화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룹이 직접 이걸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그룹이 있는데요. 필라델피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코로나19에 대항하는 그런 연합인데요.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모십니다. 교회 같은 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합니다. 그런 교회 같은 데서 백신 접종을 등록을 하는데 그게 또 다른 전략이죠. 또 어떤 분은 그런 1대1 그런 장소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프레노 그 프로그램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어떤 민권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벽을 극복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집단 면역에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터너 요베라스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그 세크라멘토 카운티의 데이터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그 라틴계들이요, 그 백신 접종을 거기서 와서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략 한 12.4%가 받았는데 그게 좀 우려가 되십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장벽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많은 장벽은 접근의 장벽입니다. 지금 그 백신 접종 등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수준에 있더라도 그 컴퓨터에 가서 또 온라인 서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웹사이트를 가야 되는지 어려워합니다. 어떤 웹사이트로 가야 되는지 또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그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또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래서 이제 그 백신 만약 그 사진을 찍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농장에 그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요. 저는 제 엄마를요, 제가 처음에 좀 엄마가 주저했는데 제가 엄마를 백신 접종 등록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근데 혼자 할 수 없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빴고요. 또 이걸 컴퓨터를 찾고 또 제가 다시 로그인을 해서 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직접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또한 그런 불공평입니다. 이런 라틴계의 또 상당 불공평인데 제가 이 그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는 게 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라틴계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한 어떤 그 근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불공평이 어디서 나온지 라틴과 흑인과 다른 인구층과 그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오랫동안의 그런 보건의 격차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한 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또 감옥에서 나와서 또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줄여야 됩니다. 또 그들 또한 지금 백신 접종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감염률이 또 아주 높습니다. 이게 또 가장 안 좋은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도 백신 접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또 급증도 막아야 됩니다. 어제 지금 여러 그 역학자, 전염병 학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미네소타주에서 또 만나서 그 B117 변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말에 이게 크게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빨리 백신 접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급증을 막아야 됩니다. 급증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된다면은 감염의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되는 확률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 디지털 컴파네로 프로그램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지도 왓츠앱 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링크를 알려주십시오. 채팅창에 띄우겠습니다. LCNC 19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과 전화번호를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터너 유베라 박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킴 로즈 박사님인데요. UCSF 의대 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로즈 박사님이 다음 연사님이고요. UCSF의 부교수입니다. 이분은 팝업 클리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오클랜드예요. 로즈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환영합니다. I believe Dr. Rhodes is not yet on the call. 로즈 박사님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지금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로즈 박사님이 어디를 가셨어야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향후에 이 로즈 박사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Ritu Jha had a question previously. 지금 B2가 질문이 있었는데요. 질문 답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B2 질문해 주십시오. 제 질문은 J&J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J&J 백신이 언제 그 마켓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 J&J 백신에 대해서 좀 심기가 불편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The right answer in terms of the vaccine is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제공된 백신을 접종을 받으십시오.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펜 박사님 말씀하셨듯이요. 많은 곳에서 그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백신을 받으십시오. 코로나19에 걸리는 걸로부터 훨씬 낫습니다.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요. 여러분이 빵점을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90점 이나 99점을 받을 것입니다. 빵점을 받는 게 원하십니까? 빵점을 받아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게 원하십니까? 아니면 90점 내지 99점을 받는 게 낫습니까? A나 A 마이너스 받는 게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메르 칸마리 질문이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질문입니다. Yeah. Yes, about the AstraZeneca.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서요. 지금 우려이 그 혈전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지금 머뭇거리 통과를 안 이거는 정치적인 것입니까? 의학적인 것입니까? 그 혈전 때문에 승인을 안 하고 있는데요. ANG 백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지금 그 초기에 승인을 안 한 것을 다시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과학적인 것보다는요. 지금 혈전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낮았습니다. 일반 인구층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AG 백신이 안전하다고 보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그런 그 임시 승인 거부를 했던 나라에서 다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안전하지 않은 연구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로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로즈 박사님이 지금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가 로즈 박사님을 그 마지막 연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로즈 박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말씀 시작해 주시죠.
Hi,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비디오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 비디오를 시작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왔네요. 테크놀로지가 이제 작동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흑인 지역사회의 참여시키는 코로나19 인지도에 대해서 이 참여도 또 테스팅 접종, 백신 접종 노력과 이제 테스팅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커뮤니티 기반의 그 참여가 필요합니다. 연구는 아닙니다. 저희는 백버너스 연구는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구가 그 서비스에서 나오는데 현재의 우선순위는 이런 팬데믹에 대한 것입니다. 팬데믹에 대한 어떤 그 공중 보건에 대한 것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그 유모자 헬스는 한 20 내지 30개의 그런 그 유모자에서 유니티가 이제 스와힐리 언어입니다. 유니티인데요. 그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미션 지구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코로나19 테스트 대응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했고요. 테스팅을 지역사회에 직접 갔습니다. 지역사회를 참여시켰습니다. 캔버싱을 통해서요. 지역사회 구성원들 또 커뮤니티 활동가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양성자가 나올 경우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커뮤니티 웰니스 팀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매니지먼트 전화를 매일 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했습니다. PPE, 세척, 식료품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집에 머물 수 있도록요. 그래서 감염률을 막는 것이죠.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 유모자 헬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손녀라고 하겠습니다. 미션 지구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미션 지역구에서 그게 이제 재택 격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또 매일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유형의 이슈를 봤습니다. 흑인 지역사회. 그래서 이게 그 그런 베이비 헌터스 포인트에서 했는데요. 써니데일에서 저희가 그런 매스 테스팅 사이트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배웠던 것은요. 지금 미션에서 본 거랑 좀 달랐는데요. 흑인에서는 감염률이 좀 낮았습니다. 미션 디스트릭보다. 왜냐하면은 많은 그런 또 400명의 흑인들을 우리가 주민들을 테스팅했는데요. 아무런 감염률이 전혀 양성 반응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션 데스크인데 거기에 또 많은 불공평이 있었고요. 하지만 어떤 왜 거기에 400명 중에 양성 반응자가 전혀 없었냐고 했습니다. 보통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였는데요. 양성 반응률이 그걸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제 우리를 놀랍게도 빨리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지역사회 한 명이 양성 반응자였습니다. 그분이 또 많은 집에 갔습니다. 다시 와주시겠냐 했습니다. 더 테스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네에 가서 길거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옆집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옆집 사람들한테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서 테스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테스팅 사이트는 흑인 지역사회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모자는요. 오클랜드 어떤 길거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라미다 카운티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팝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 사람들을 동원을 시킵니다. 그들이 이제 가가호 돌면서 1대1로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백신 그런 테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알라미다 카운티에서도 이 테스팅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 57%의 그런 리소스가 흑인에게 갔습니다. 그중에 또 흑인의 60%는
처음으로 테스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테스팅을요. 그래서 백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백신 접종을 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알라미다 카운티에서 또 테스팅을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짧게 저희 스토리를 공유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스토리인데요. 로즈 박사님, 제가 또 흑인들의 또 백신 접종 주제에 대한 것을 많이 들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또 언론에서 그걸 많이 다루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저희 웹사이트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unitedinhealthauckland입니다. .org인데요. 제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는 이유가 저희 모든 미팅을 다 집어넣습니다. 유모자 헬스는 주간 회의를 합니다. 주간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오는지를 다 준비를 시킵니다. 저희 회의에서 우리 또 저희 협업자 중에 하나가 교회에다 또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또 팝업을 합니다. 그냥 누가 팝업이 있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은요, 그런 팝업 때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서 뛰어갔습니다. 거기에 그 소리가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의 주저는요, 지금 불공평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많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흑인들이 주저한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듣자마자 막 뛰어갔습니다. 지금 세크라멘토 카운티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주일 전에요. 그 13% 미만, 흑인의 13% 미만만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 그 수치가 좀 놀랍습니까? 예, 놀라운데요.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할 게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충전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에 생각할 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건요. 지금 백신이 어떻게 분배되냐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백신 접종을 받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흑인들은 뭐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뭐 그 공중보건 기관에서 좀 믿지 못할 그런 근거가 있다는 그 근거를요. 또 뭐 지역 그 사회에서 뭐 불공평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믿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합니다. 나는 그건 못 믿는다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팝업 작업을 하냐 하면은요. 팝업 장소는 이 신뢰가 어디에 나와서 나오냐 하면은요. 이 주저함은요. 보통 누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은 지금 이런 걸 제공하는 그 숨겨진 의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백신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 DNA를 수정할지 뭐 내가 뭐 애를 못 낳을지 뭐 그런 우려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보건국에서요. 그렇습니다. 파이저, 마도나가 그런 응급 그 승인을 받을 때요. 이런 질문이 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 실험에서 커뮤니티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한테 빨리 테스트를 하라고는 안 합니다. 테스팅은 안 주면서 왜 빨리 접종을 시키냐 합니다. 흑인들이 그런 항상 첫 번째로 뭐 테스팅을 받지 못했고 접종을 받지 못했다면은요. 이런 시나리오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왜 우리가 먼저 받기를 원합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그 로스와 또 그 터너 유베라 박사님께 드리는데요. 이게 꼭 그 지역사회 구성원이 백신 접종을 해야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신뢰를 하기 위해서 백신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걸 꼭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 해야만 합니까? 저희 시나리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우모자 헬스 파트너 그 협업자 중에요. 지금 베이비부터 저랑 같이 했는데요. 제가 제가 백신을 줘야만 백신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백신 접종을 그 사람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백인들이 우모자를 위해서 그 마지막에서 그 자원봉사인데 25명의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랑 같이 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이 사이트가 어떨지 좀 두려워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지. 하지만 현실은요, 철학입니다. 저희가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이 리소스가 흑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는 사람들한테 다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공적인 하루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많은 연설합니다. 자원봉사자가 나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히 일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그들과 같이 일을 하고요.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합니다. 이 팬데믹의 현실은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같이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같이 힘을 합쳐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반드시 어떤 흑인이라든지 라틴의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제공이 돼야 되지는 않지만 어떤 사명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모자에 의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Fantastic. Dr. Turner Uberas? 터너 유베라 박사님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로즈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이스트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스트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아직도 레이더스 에이스 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트 오클랜드에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또 동일한 니즈가 또 이스트 LA, 사우스 센트럴 LA도 필요합니다. 또 모든 대도시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대도시 세팅에서요. 미국 전반적으로요, 전국적으로요. 로즈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가가서 온라인 등록 그 서류는요,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리소스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디지털 컴파네로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컴파네로 프로그램 외에도요. 또 이런 장벽을 극복해야 됩니다. 디지털 장벽을 극복해야 됩니다. 리소스에 등록하고 푸드스탬프 등록을 하고 그들의 건강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다가가서 가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이게 제공하다. 전화도 괜찮습니다. 전화가 가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가까워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집을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또 로즈 박사님의 또 다 다가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화를 한다든지요. 그들과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컴퓨터로 대신 해주십시오.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동일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 신뢰가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백문이 불여일견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그 환자와 또 그 의사 간에 또 동일한 인종이라면 또 그 신뢰율도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요소도 있지만요. 어떤 건 또 혜택이 있겠죠. 그런 제공하는 사람이 같은 인종이라든지 같은 나라 사람이라든지 환자와 하지만 라틴계에서는 또 언어도 동일하면 좀 신뢰를 받겠죠. 스페인 한다면. 하지만 저희 엄마가 통역사예요. 저는 또 통역사를 활용을 합니다. 저희 또 통역사들도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벽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내겠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또 개별적인 인터뷰를 하라는 그런 기자들이 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샌디 마지막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사님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이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연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한테는
제가 70대 후반입니다. 70대 후반이로서 아주 집에만 있는 아주 그 허약한 그런 노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또 백신 접종률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률도 높고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지금 또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 통해서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1,900만의 그 65세 이상이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자에서는 그 격차를 좁혀주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카운티를 또 얘기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도 파핑을 할 수 있고요. 페트레로 힐에서 하고요. 전혀 백신 접종 그쪽에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모바일 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월드에 사는 사람과 또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워 백신 접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델리팬도 자원봉사로 또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샵 박사님도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